참미수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무섭지도 않으신가 봐요. 지금, 그래요? 맞아요. 네. 작년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가 아니고 그냥 독감으로 죽은 숫자가 8,200명이래. 근데 지금 코로나로는 250명 죽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항상 감기로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 불안하고 막 무섭고 그냥 사회가 막 어떻게 되는 것 같고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은 훨씬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손 열심히 닦고 양치 열심히 하고 하여튼 깨끗하게 좀 하시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생태마을이 2020년 들어서 아주 새로운 재미난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결실을 맺어갖고 이게 뭐냐면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인데 이게 배지, 이 원료가 뭐냐면은 커피 찌꺼기야. 커피 찌꺼기. 커피 찌꺼기를 놓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종자를 집어 넣은 거예요. 이게 한 2주, 3주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커피를 512잔을 마신대. 평균 512잔을 마시고 또 하루에 서울에서 커피 찌꺼기가 하루에 나가는 게 140톤이래. 근데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내보내면 다행인데 젖은 채로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은 이게 가스가 유발이 돼갖고 아주 처리하는 게 어렵대요. 그리고 물동량이라는 게 있는데 석유, 콩, 옥수수, 밀 이렇게 있는데 세계 물동량 2위가 뭐냐면 커피 콩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 먹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아무나 커피 들고 다니잖아요, 아무나. 그 많은 쓰레기들이 그냥 그 쓰레기 종량 봉투에 담아서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 찌꺼기를 깨끗이 수분이 없이 말려서 그 다음에 톱밥하고 섞어서 이 종자를 넣으면은 3주 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연습 중에 있어요. 연습 중. 그러면은 이런 좋은 운동을 왜 못하느냐? 우리나라가 이 커피 찌꺼기로 도전을 한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왜 많이들 실패를 하느냐면은 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고도. 그리고 지난 수요일도 전라도 광주를 갔다 왔지만은 이 커피 찌꺼기로 이제 이 버섯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남은 거는 거름으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광주도 그 거름 경연대회 나갔는데 최우수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 안 버려서 좋고 그 쓰레기가 될 거에다가 커피 키워서 먹어서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태마을에서는 어떻게 시도를 할 거냐?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이 10,000명 훨씬 넘잖아요. 또 유튜브 시청하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 커피집 하는 집도 내가 아는 집만 해도 벌써 한 100집은 되는 것 같아. 커피집 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말려만 갖고 깨끗이 말려만 갖고 생태마을로 택배로 보내주면 돼. 우리는 착불비는 우리가 다 낼 거니까. 그럼 우리 굳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거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또 쓰레기 안 버리고 이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 생각에는 환경운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이제 확
이제 연습을 더 해야 돼요. 한 50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실험을 해요. 계속 실험을 해서 완전히 이제 세팅이 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커피 이제 말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1kg, 2kg, 1kg면 막 이만큼 돼요. 그러면은 요 정도 커피 만드는 건 뭐 수도 없이 많이 만들 수 있죠. 또 이제 이런 방법을 집에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한 거를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더 연습을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마태오복음 24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 끝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이는 알아들어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옥상에 있는 이는 물건을 꺼내려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큰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1992년 뭐 10월 26일인가 휴거 있다고 그래갖고 막 난리 났던 적 기억나시죠? 네. 그게 벌써 28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세상 종말이라고 예언을 하다가 많이들 틀렸죠. 세상 종말은 안 왔죠.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고 돌아가신 건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서기 5년 전에 태어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난 지 정확하게 이제 2000년이 다 돼가는 거야. 뭔가 정말 한 시점인 것 같아요. 한 시점인데 요즘 이렇게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지구를 보면은 호주는 우주에서 보면은 불이 다 나 있어. 우주에서 보면 6개월째 불에 타고 있어. 6개월째. 그런데 다시 캔버라 수도 거기에 다시 불길이 더 세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6개월째 불이 타고 있어요. 호주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다니는 아프리카는 요 지역이 지금 여긴 뭐 사막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뭐 짐바브웨, 잠비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서 거기 신학교 짓고 또 선교센터 짓고 한 150명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밥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옥수수를 우리가 해서 심화라는 걸 만들어주는데 돈이 있어도 못 사. 옥수수가 없어서. 그래갖고 이 시청에서 슈퍼에 가서 옥수수 살 수 있는 티켓을 줘요. 근데 3주밖에 티켓을 안 주는 거야. 우리는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 거죠. 그래갖고 뭐 코끼리가 그냥 죽고 50마리가 그냥 죽어요. 코끼리들이.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이 지금 굶어 죽고 있죠. 이번에 그 시베리아에서는 이번 겨울에 너무너무 더워갖고 2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반팔 입고 다녔대요. 여기 시베리아에서 반팔을 입고 다녀요. 반팔. 여기 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아. 진짜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작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사전을 만들죠. 꼭 올해 단어를 선정을 하는데 2019년 단어가 뭐냐면 기후 비상이야. 이 그냥 상태가 아니라 비상이라는 거, 지금 비상. 지구 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가면은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도가 올라갔느냐면 1.35도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0.15도만 더 올라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위험성을 못 느끼느냐? 왜 그렇게까지 위험성을 못 느끼느냐 하면은 요 중위도 여기에 지구 전체의 70%가 여기 살아요. 쉽게 말하면은 서울, 평양, 여기 도쿄하고 부산하고 바로 옆에 있어요. 부산, 도쿄, 이 LA, 하여튼 사람 많이 사는 데는 다 밑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한 30도, 여기 한 30도, 40도, 요게 다 모여 살거든. 근데 어디부터 위험성이 오느냐 하면은 이 아랫지방, 위에 지방. 쉽게 말하면은 지구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북극은 10도가 올라요. 10도. 10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10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1도밖에 안 올라갔지만 여기 10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험성을 감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 모른 채 마지막 날 급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는가.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많이 강의를 할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 우주에 대해서도 좀 알고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좀 알아야 돼. 그냥 사실은 이 커피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이런 자그마한 정성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근데 북극은 진짜 걱정스러운 건 뭐가 걱정스러우냐면은 북극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난화 물질이 이산화탄소보다 23배 강한 메탄이 꽉 차 있어요. 이 메탄이 한 5천억 톤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런 동영상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런 동영상도 많이 보여줄 건데 얼음이야. 얼어 있는데 거기 조금 이렇게 얼음을 깨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면 불이 확 올라와. 메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메탄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탄이 나오기 시작하면 끝난 거야. 메탄이 나오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는 아주 내가 보긴 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염성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지금 후안이라는 곳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벌써 시작된 거는 작년 12월 달부터 거의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중국이 감춘 거죠. 후안이라는 곳에 1,060만 명이 살고 있대. 그 도시에 1,000만 명이 넘는 거야. 한 도시에. 그 근처까지 합치면은 거의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다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는 거죠. 근데 이 딱 바이러스가 나가고 빨리 대처를 했으면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한 거의 2달 정도 괜찮다 감춘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코로나에 노출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500만 명이 한번 아파봐요. 병원에서 감당을 못하죠. 지금 1000명 정도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보름 만에 졌어요. 뭐 내일인가 모레면 이제 완성이 된대요. 1000병상 정도면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여의도 강남 성모병원이 내가 알기로는 800병상이야. 그리고 보름 만에 진 거야. 하여튼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나라예요. 이해하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500만 명이 차단되는 건 알고 다 빠져나갔다는 거야, 이 도시를. 그 빠져나간 사람들이 온 세상에 또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게 또 비행기가 없으면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천천할 텐데 이놈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루 이틀이면 미국으로 퍼지고 하루 이틀이면 영국으로 퍼지고 하루 이틀이면 러시아로 퍼지고 일본, 우리나라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 비행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죠. 걱정이 많아요. 근데 저는 10년 전부터 중국을 안 가요. 뭐 강의 때문에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왜 10년 전부터 중국을 안 가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생명 존중이 없어. 생명 존중이 없어. 그래갖고 가면은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정말 많이 들어요. 중국을 가면은. 내 돈 내고 내가 놀러 가는데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뭐 길에다가 막 아무나 침 뱉고 정말. 두 번째로는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돈 버는데 눈이 멀었어. 사실은 이건 중국만 아니라 지금 전 지구가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좀 뒤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또 지금 호주 불타고 북극이 여름에 10도, 15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의 트럼프를 한번 보세요. 돈 안 되는 일은 나라도 다 버리잖아. 돈 되는 일만 쫓아가잖아요. 아니, 세계 제1등 국가라고 그러는 미국의 그 대통령이 돈 안 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위비도 한 12억 달러 정도면 적정한데 50억 달러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협상이 안 되니까 이번 4월 달부터 무급으로 우리나라 군무원들이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 무급으로 놀린다는 거예요. 협상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굶어 죽든 안 굶어 죽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는 이제 한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왕정에서 뭐로 넘어갔어요? 봉건제도로 넘어가다가 봉건제도에서 뭘로 넘어갔느냐 하면은 민주주의로 넘어갔어. 민주주의로 넘어가면서 왕정이 무너지면서 같이 생긴 게 공산주의야. 근데 이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잖아, 이제. 끝난 거예요. 공산주의는 지금 공산주의 표방하는 나라는 이름이야 뭐 베트남도 지금 공산국가죠. 북한, 중국.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게 완전히 끝난 주의야. 그래갖고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돈만 벌면 되는 세상이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환경이 파괴되든 옆에 나라가 굶어 죽어도 그 미국의 쌀이 다 남아 돌아가갖고 조절이 안 되면 바다에다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세상인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제 생각에는 이 생태 시대 아니면 환경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 생태 시대, 환경 시대의 개념으로 모든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 마음도 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마 우리 세대 안에서 끝을 볼 수도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몇 있는데 학생들은 결혼도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결혼도 못하고. 아니 바이러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게 라틴어에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그거 생긴 게 왕관처럼 생겼대. 생긴 게. 그런데 이게 정말 지금 중국 이 한가운데서 여기 요 정도 봐야죠. 요 정도 한가운데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그리고 중국을 제가 또 왜 윤리가 없어. 윤리. 중국이 윤리가 없어. 위생적으로는 너무너무 더러워. 내가 한번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기차 안에서 통닭을 삶아갖고 통닭을 튀긴 것도 아니고 삶은 닭을 이렇게 비누루종에다 통닭을 넣고 그 기차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먹는데 그 막 손으로 먹어. 근데 내 손톱에 때가 새카만 거야. 야, 기름이 그 닭기름이 줄줄줄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다 먹더라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큰일이다. 그런데 이제 야시장 같은 데 나가 보잖아요. 그럼 뭐 개구리 뒷다리도 튀겨놓고 참새도 튀겨놓는데 그 튀긴 기름을 보면은 그 튀긴 것도 새카맣지만 튀긴 기름은 한 달은 안 가는 것 같아. 한 달은. 그리고 해놓고 파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사 먹고. 중국이 G2라고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레이트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나라가 두 나라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사실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속사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 이 코로나 발생한 지역 상당히 내륙 지역이거든요. 또 시안이라고 실크로드 바로 가기 전에 이렇게 가보면은 토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토굴에서. 막 중국 사람들이 막 100달러짜리 들고 막 와가고 펑펑 쓰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거의 3억 명은 거의 거지같이 산다고 보면 돼요. 3억 명은. 한 6억 명 정도가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진짜 한 9천만 명? 요 정도는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여기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사스도 나오고 코로나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아니에요. 이 일당 독재 체제는 이게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꾸 서로 바뀌고 서로 견제하고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표현하고.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표현 잘하는 나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제가 미국에 대한 얘기하겠지만은 미국은 95% 정도는 거의 바보예요, 바보. 5%만 똑똑한 거예요. 그 5%가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95%가 똑똑해. 5%만 바보고. 그래서 정치 얘기해보면은 모르는 게 없어. 할머니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분명한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맨날 서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워야 돼. 싸워야지 민주주의야. 입 꽉 다물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입 꽉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표현해야 돼. 계속 싸우고 표현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중국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중국이 왜 저렇게 생명의식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돈 버는 데만 눈이 벌어갖고, 그냥 공장에 미세먼지 나오거나 말거나, 그 하수구에 그냥 막 새카만 오염물질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한 괴로움이라든지 자기 반성이라든지 자기 성찰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중국의 맹점인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혁명을 해요. 문화대혁명이라고 그러죠. 마오쩌둥이 딱 정권을 잡고 보니까 좀 언론의 자유를 줘봤더니 뭐 공산주의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것들 안 되겠네. 좀 지식인들 다 잡아 죽여라. 그래갖고 홍위병이라고 그 뭐 16살서부터 한 24살 된 애들이 학교도 안 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실수는 문화혁명 때 공자의 사당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유교적인 가치를 없애버리는 거죠. 사당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호수를 만들어요. 사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5년 동안 대학문을 닫아요. 대학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1966년서부터 76년에 요 세대가 지금 몇 살이냐면은 대개 60살에서부터 70살. 그때 대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60에서 70살 된 사람들이 전혀 대학을 안 다닌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사를 경영하거나 중국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개 나이가 몇 살일 거예요? 60대예요, 전부. 그 사람,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공자의 사당을 무너뜨릴 정도로 된 사람들이 지금 14억이나 되는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가끔 보시면 막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들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거 보시죠? 웬만하면 막 두들겨 패. 비행기 안에서도 막 그 무슨 스튜디오스 마음에 안 든다고 뜨거운 물 갖다 붓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이 뭐냐면은 문화혁명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화적으로 대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아이들 교육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소년 아이들이 모자 쓰고 빨간 중국 빨간 기 흔들면서 막 애들이 막 아버지 신고하고 사상 이상하다고 그러고 선생님 사상 이상하다고 잡아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그 세대들이 지금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코로나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것도 정말 세계를 리더해가는 나라라면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그 돈만 벌어 되는 거예요. 돈만 벌어 되고 전 세계의 질서를 흐트러. 둘 다 똑같아. 내가 보기엔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똑같아. 수준이 트럼프가 20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수준이 정말로 좋았거든요. 장애자들 대우 정말로 인본적인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런데 200년 동안 쌓아온 가치를 이 트럼프라는 사람 하나가 한순간, 물론 뭐 그 옆에 뭐 여러 가지 뭐 백인들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죠. 지금 미국의 3대 부자가 3명이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3명이 1억 4천만 명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3명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빈부의 격차라는 거예요. 이 하루에 한 건씩 총기 사고가 최소한 일어난대. 그래서 1년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15,000명이래. 그러니까 전쟁이지, 전쟁. 미국에서 사는 거는요, 전쟁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데. 중국도 전쟁이 있지. 더러운 거하고 돈하고 전쟁이지. 더러워요, 정말로. 근데 그런 의식,
그런 의식이 그 문화혁명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윤리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하는 짓을 보면은요, 정말 화가 나요. 제가 아프리카를 지금 거의 10년째 다니는데, 뭐 아프리카 전체의 자원을 다 뺏어간다고 봐야 돼. 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뺏어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오직 돈 버는 일에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혁명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공산주의라는 게 뒤집어 보면은 아주 좋은 주의이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 정말 나쁜 주의예요. 유물론이라는 좀 어렵지만은 사람도 물건으로 보이는 거 목적을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구 환경도 0.15도 남았지. 중국이 또 저 난리를 치지. 제가 처음에 중국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이 일본 또 생각하면 또 속이 뒤집어지죠. 일본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거가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니네들 환율 조절해라. 그래갖고 10엔 되던 게 120엔으로 2배 돈이 뛰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뛰죠. 돈이 많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주식을 너도 나도 사고 땅을 너도 나도 산 거야. 그래갖고 버블 경제가 와갖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은 0%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부자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보다. 또 돈이 있어도 안 써. 돈을 쓰라고 0% 이자니까 갖다 쓰라고 그래도 안 써. 여러분들 일본 0% 얘기 많이 들었죠? 안 써. 왜 안 쓰냐면 그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해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애가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숫자가 몇 명이냐면 3,500만 명이야.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65세 이상도 돈이 있어도 안 써.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앞으로 30년, 40년 죽을 줄도 모르는데 지금 쓰면은 나중에 어떻게 산다고. 그러니까 안 쓰고 또 애들도 태어나야지 뭐 애들을 위한 무슨 용구 인형이든 용품이든 그러니까 학교도 없어져. 유치원도 없어져.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생기는 건 할머니들밖에 계속 할머니들만 생기는 거야. 죽지는 않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일본의 시골에 가보면요. 다 다리 끌고 다녀. 다 다리 끌고 다녀. 나라만 돈이 많은 거예요. 일본은. 나라만. 돈이 많은데 갖다 쓰라고 해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는 걸 해갖고 딱 한 번 2.3%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났나 보다. 그러니까 아베가 3선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0.9%대로 다시 0%대로 다시 돌아갔어.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쁘니 좋으니 그래도 작년에 2.3%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1990년서부터 우리는 아주 좋을 때는 막 7%까지 성장했어요. 7%. 지금은 이제 너무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2.3% 성장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쫙 오는데 일본은 계속 쫙.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그동안 성장 못했어. 그래서 얘네들 가만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작년에 7월 4일 날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제외한 거예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판이야, 지금. 네. 경제든 정치든 환경이든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도 이게 산란해. 그러니까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보면은 뭐 세상이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냥 내가 산에 가서 그냥 뿌리 캐먹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벌통 키워갖고 그냥 또 조금 쌀 좀 사고 이 얼마나 속이 편안한 거야.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너무 우리가 경쟁에 많이 지금 매달려 있어갖고 우리의 본심을 잃어버렸죠. 청국장과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